평소 500만에서 1000만 온스 수준이던 은의 실물 인도량이 한 달 만에 6400만 온스로 폭증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창고가 말 그대로 비워지는 이례적 장면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기록상 인도량의 급등은 단순한 오차나 일시적 수요 증가로 보기 어렵습니다. 관측 가능한 수치가 곧 시장 신호로 번졌습니다. 시장 관찰자들 사이에서는 즉각적인 경고 신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직후 시카고 상품거래소 전산망이 10시간 넘게 마비되며 거래가 중단됐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거래 중단은 가격 발견 기능을 멈추게 했고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 불안이 확산됐습니다. 그 결과 각종 음모론과 불확실성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단기간에 정보 공백이 생기자 투기성 해석이 증폭된 셈입니다. 정보가 단절되자 시세와 실물의 연결고리가 약화됐습니다. 은값이 단기간에 폭등하고 거래소 창고까지 털리는 이 상황은 단순한 투기일까요? 아니면 2026년의 구조적 변화를 알리는 신호일까요?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문제는 사태를 단기적 충격으로 볼지 아니면 체계적 변화의 시작으로 볼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판단의 기준과 시간축이 핵심이 됩니다. 최근 변화의 원인은 실물 인도량의 급증입니다. 시간에 따라 얻는 정보의 무게가 달라진다는 점을 염두에 둡니다. 먼저 구조부터 보겠습니다. 2026년 은값이 폭발할 수밖에 없는 구조는 미중 패권, 종이은 시스템 실물 쟁탈전 3단으로 설명됩니다. 미중 패권은 수요, 정책의 축이 바뀌는 맥락입니다. 종이은 시스템은 장외, 전산상 거래가 실물과 괴리될 수 있는 구조를 말합니다. 실물 쟁탈전은 실제 물량 확보 경쟁을 뜻합니다. 오늘부터 실행할 수 있는 현실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실물 인도량과 거래소 창고 재고를 정기적으로 확인합니다. 둘째, 거래소 전산 상태와 거래 중단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합니다. 셋째, 가격 급변 시 단기 충격인지 구조 변화의 시작인지 시간축을 명확히 구분합니다. 넷째, 이들 지표를 계기판으로 만들어 주기적 루틴으로 점검합니다. 이 기준을 계량화하면 실무적 대응이 쉬워집니다. 이상한 신호가 왔습니다. 11월만 해도 온스당 48달러였던 은값이 연초에는 94달러를 넘겼습니다. 단 2달 만에 거의 2배 가까이 오른 흐름입니다. 평소 은값이 조용히 횡보하던 모습과는 분명히 다른 양상입니다. 이런 속도와 폭의 변화는 시장에서 평상시와 다른 힘이 작동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촉각을 곤두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와 관찰의 우선순위를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오랫동안 은값은 횡보하던 조용한 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수직 상승을 보이면서 변동성이 매우 큰 자산이라는 인식이 다시 부각됐습니다. 이 인식의 변화는 투자 판단의 기준 자체를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결과적으로 리스크를 새로 계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기존의 안일한 금액 배분 방식은 재검토 대상입니다. 직장인 입장에서는 낯설고 불안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올라타야 하는지 폭등 뒤에 매수했다가 큰 손실을 볼지 고민하는 상황입니다. 오늘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감정을 먼저 인정하십시오. 은의 1일 변동폭을 실제로 확인하십시오. 추격 매수는 규칙을 세워 신중히 접근하십시오. 이 체크리스트는 즉시 적용 가능합니다. 은은 하루에 5%에서 10% 오르기도 하고 5%에서 10% 떨어지기도 하는 높은 변동성을 가진 자산입니다. 반대로 보면 이렇게 정리됩니다. 일시적 급등 뒤에 매수하면 큰 변동을 그대로 체험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포지션 크기를 조절하고 손실 허용 범위를 미리 정해두는 등 리스크 관리가 우선입니다. 감정이 흔들릴 때 실행할 룰을 준비하십시오. 규칙은 간단하고 엄격해야 효과적입니다. 인류가 캐낸 금은 총 21만 톤이고 은은 175만 톤입니다. 금은 대부분 보존된 반면 은은 산업용 소비와 낮은 재활용 탓에 상당 부분이 사라졌습니다.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최근 변화의 핵심 원인은 은의 실물 공급 일부가 산업적 소비와 낮은 재활용으로 인해 시장에 남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 구조적 차이가 가격 움직임을 크게 만들었습니다. 의외의 징후가 나타났습니다. 은값이 지정학적 뉴스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주목해야 할까요? 미중 패권 전쟁의 한가운데에서 은이 단순한 귀금 속을 넘어 시장의 중심으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가격 변동을 넘어서 지정학적 충돌이 은 시장의 첫 번째 배경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투자자와 산업 수요 쪽에서 은의 역할에 대한 재평가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리스크와 공급 불확실성을 재평가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선제적으로 움직였습니다. 2025년 10월 중국은 은 수출 통제 계획을 공식 발표했고 시행 시점을 2026년 1월로 못 박았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이 결정은 차세대 산업에서 필수적인 은을 자국 우선으로 확보하려는 명확한 메시지였습니다. 발표 직후부터 시장은 공급 축소 가능성을 반영하며 가격과 거래 행태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공식 발표 이후 관련 계약과 수출 절차에 대한 관찰이 집중되었습니다. 미국도 맞대응했습니다. 2025년 11월 미국은 은을 전략 자산으로 편입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반대로 보면 이렇게 정리됩니다. 이 선언은 단순한 규제 변화가 아니라 은을 둘러싼 미중 간 자원 무기화 경쟁의 본격화를 의미합니다. 선언 후에는 공급망 재구성과 비축 전략 동맹국과의 자원 협의 가능성 등이 시장의 주요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시장에서는 공급 확보 경쟁이 구조적 이슈로 전환했다고 받아들였습니다. 수요 측면에서 변수가 커졌습니다. 데이터로 보면 지난 5년간 태양광 패널 및 전기차, AI 데이터 센터 및 빅테크, 그리고 첨단 무기 및 우주 개발 등에서 은 사용량이 급증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은은 단순한 귀금속이 아니라 차세대 산업의 필수 소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수요 구조가 빠르게 바뀌는 가운데 공급 압박이 더해지며 가격 상승 압력이 커졌습니다. 산업 전반에서 은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수급 민감도가 올라갔습니다. 구조적 전략이 짜였습니다. 엔비디아 칩은 미국이 장악했지만 고성능 서버 커넥터와 전력 반도체용 실버 소결 페이스트 등 심장과 혈관에 해당하는 부품은 중국이 공급합니다. 중국은 은이 들어간 첨단 제품과 그린 완제품만 수출하겠다는 전략으로 전환했습니다.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중국의 수출 통제와 미국의 전략 자산화가 최근은 공급을 급격히 조이며 은각 급등을 촉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술과 자원 통제의 결합이 은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상한 신호가 오래전부터 관찰되었습니다. 런던 금시장과 뉴욕 상품거래소 코맥스에서는 실물 대신 종이로 된 계약과 장부가 거래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은 시장은 선물과 공매도 중심의 구조로 형성되었습니다. 이 구조는 실제 보유된 은보다 계약상의 권리가 거래되는 비중을 크게 키웠고, 그로 인해 물리적 공급과 가격 신호 사이의 거리가 생겼습니다. 결국 가격이 실물 재고 상황을 반영하지 않을 가능성이 잦아졌습니다. 초기 관행은 초대형 불리온 은행들이 실물을 빌려 공매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이 관행은 확대되어 실물 1트로이온스로 100트로이온스를 네이키드 공매도하는 극단적 레버리지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 금고에 있는 은을 빌려주는 전통적 형태는 점차 줄었고, 대신 종이상의 매도 포지션이 지배하는 시장 구조가 고착화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계약상의 포지션이 실제 인도 가능량을 넘어서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선물 시장의 팽창은 만기 시 실물 인도의 비중을 급격히 낮췄습니다. 반대로 보면 이렇게 정리됩니다. 만기 때 실물을 인도받는 경우가 2%도 되지 않아 대부분 거래가 현금 차익 결제로 끝났습니다. 그로 인해 실물 없이도 거래가 가능한 착각이 퍼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실물 인도를 통한 수급 조정 기능이 약화되었고, 가격 신호가 실제금 보유량과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런 분리는 시장의 취약성을 키웠습니다. 중국은 이 흐름을 직접적으로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중국이 선물 만기 시점에 종이로 청산하지 않고 실물은 인도를 대량으로 요구하며 서방의 금고를 털기 시작했고, 소문으로는 2025년 11월 28일 하루에만 3,600만 온스를 신청했다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실물 요구는 종이상의 초과 포지션과 실제 재고 사이의 괴리를 드러냈고, 금고와 창고에 대한 압력을 급격히 높였습니다. 그 결과 창고 운영과 인수인도 절차에 대한 신뢰가 흔들렸습니다.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2021년 2월에도 5천만 온스가 인도되며 한 차례 창고가 털렸지만 이후 다시 잦아들었고, 이번에는 2025년 12월 한 달 동안 6,400만 온스라는 사상 최대 실물 인도량이 발생하며 상황이 근본적으로 달라졌습니다. 이 연속된 대량 인도는 종전의 종이 중심거래 관행에 의문을 던졌고, 시장 참여자들의 재고 확보와 결제 방식에 대한 재검토를 촉발했습니다. 최근 변화의 원인은 연속된 대량 인도입니다. 이상 신호는 실물 인도량의 폭증입니다. 평소 500만에서 1000만 온스 수준이던 실물 인도량이 단번에 거의 10배로 늘어났습니다. 그 결과 뉴욕 상품거래소 코맥스 창고에서 은이 대량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종이은에 대한 신뢰가 빠르게 무너졌고, 투자자들은 실물을 직접 확보하려는 쪽으로 급격히 이동했습니다. 단기간에 발생한 이탈은 창고 재고의 신뢰 지표를 급격히 약화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창고 출고 속도가 통상적인 공급망 변동을 넘어섰다는 점이 시장 심리에 직접적인 충격을 주었습니다. 동시에 나타난 또 다른 이상 신호는 시카고 상품거래소 전산망의 장시간 마비입니다.
냉각장치 고장으로 거래소 전산이 10시간에서 11시간 마비되며 거래가 중단됐습니다. 과거 2014년 4월에는 4시간이었고 2019년 2월에는 3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장기 중단은 은각 급등기 상황에서 거래를 막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낳았습니다. 전산 복구까지의 긴 공백은 주문 실행과 포지션 정리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거래 정지는 가격 신호를 왜곡시켰습니다. 먼저 구조부터 보겠습니다. 제도 대응은 곧바로 증거금 인상의 총공세로 이어졌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는 2025년 12월 초에 선물 증거금을 10% 인상했고 12월 말에 25%를 추가로 올렸습니다. 이어 2026년 1월 7일과 13일에는 방식 자체를 바꿔 증거금 수준을 30%에서 47% 수준까지 끌어올리며 4차례 연속 인상에 나섰습니다. 이 같은 연속 인상은 포지션 유지 비용을 급격히 높여 레버리지를 축소시키려는 의도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단기간 유동성 압박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2020년과는 다른 시장 구도가 존재했습니다. 2020년에는 증거금 5번 인상으로 현금 여력이 부족한 개인 롱 포지션이 무너져 금 은값이 폭락했지만 2026년에는 다른 세력이 달랐습니다. 중국 정부, 인도 중앙은행, 미국 빅테크와 태양광 업체 등 자금력 있고 실물이 꼭 필요한 세력이 선물과 현물에서 강력한 매수자로 버텨 증거금 인상이 제대로 먹히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실물 확보를 우선시하며 포지션을 유지했습니다. 최근 변화를 만든 조건은 대규모 실물 인도와 자금력 있는 실물 매수자의 결합입니다. 동시에 은 시장은 작은 규모가 폭발력을 키우는 구조입니다. 은 시장 전체 시가총액이 금의 약 3% 수준이라 금 보유자가 단 3%만 은으로 갈아타도 은값이 급등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반면 4가지 큰 리스크도 함께 존재합니다. 주가 폭락 시 현금 확보를 위한 대규모 매도입니다. 극심한 경기 침체입니다. 미국 정부의 규제 가능성입니다. 한국 내 선물 실버뱅킹 위주의 왜곡된 투자 수단이 가격 상승의 지속성을 위협하는 요소로 남아 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오늘부터 실행 가능한 체크리스트입니다. 실물 인도량의 급증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합니다. 거래소 전산 장애 발생과 지속 시간을 점검합니다. 증거금 인상 추이와 인상 시점을 확인합니다. 대규모 실물 매수자들의 매입 동향을 관찰합니다. 4가지 리스크에 대비한 시나리오를 마련합니다. 최근 거래 화면에서 간헐적으로 월간 실물 인도량과 규제 뉴스가 동시에 튀는 신호가 관찰됩니다. 오늘부터 바로 활용 가능한 3가지 체크리스트입니다. 첫 번째, 미중 규제 뉴스 관련 보도는 중국의 은 수출 통제와 미국의 전략 자산 정책 보도를 우선 목록에 올립니다. 보도 발생 시 시차를 두고 가격과 유동성에 영향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뉴스의 발표 시점과 핵심 내용을 문서로 정리합니다. 두 번째, 실물 인도량 변화는 코맥스 등 주요 거래소의 월간 수치간 비교로 확인합니다. 평상시 대비 급증이 보이면 이를 물리적 수요와 공급 압력의 신호로 취급합니다. 세 번째, 파생상품 규칙 변화는 시카고 상품거래소 CME의 선물 증거금 인상 또는 인하 같은 규칙 변화를 모니터링합니다. 규칙 변경의 발표일과 시행일을 캘린더에 등록해 시차를 관리합니다. 문서화는 시간순으로 정리해 추후 상관관계 검증에 활용합니다. 대감기 비트. 최근 눈에 띄는 변동이 있었다면 위 세 항목을 순서대로 대조해 어느 항목이 먼저 움직였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직장인 포트폴리오에서 은에 대한 직관적 판단이 잘 안되는 작은 브리치 신호가 자주 보입니다. 이 화면은 출근 중에라도 빠르게 볼 수 있는 포맷입니다. 왼쪽 칸. 산업 수요 지표를 모아둡니다. 태양광 전기차 AI 데이터 센터 관련 수요 지표를 포함합니다. 신규 프로젝트와 설비 발표 및 수요 예측 변화는 한 줄 메모로 요약해 표시합니다. 가운데 칸. 금융 수요 지표를 주시합니다. 은금 비율과 은 시장 규모 같은 금융 지표를 관찰합니다. 월간 추세 변화와 주요 ETF 및 선물 포지션의 증감을 표시합니다. 오른쪽 칸. 제도와 정책 리스크를 모읍니다. 미국 정부 규제와 한국 내 투자 상품 구조 관련 뉴스를 포함합니다. 규제 변경 소식은 우측 칸에 경보로 올려 우선 확인합니다. 계기판은 한 화면에서 요약해 일별 스냅샷을 남깁니다. 계기판에서 급변이 감지되면 오른쪽 칸의 규제와 제도 리스크부터 먼저 확인해 시장 신호의 배경을 좁힙니다. 거래 내역에서 수수료와 롤 구조 때문에 기대 수익과 실수익이 어긋나는 작은 경향이 관찰됩니다. 오늘부터 실행할 3단계 루틴입니다. 첫 번째, 상품 구조와 비용 점검을 첫날 실행합니다. 국내에서 이용 가능한 투자 수단은 선물 기반 ETF와 실버뱅킹 위주라는 점을 문서로 정리합니다. 선물 장기 보유 시 가치가 녹는 롤 구조 특성과 실버뱅킹의 수수료는 살 때 3.5% 팔 때 3.5% 수준이라는 비용 구조를 명시합니다.
두 번째, 거래 원칙 설정을 매일 실천합니다. 은의 1일 변동성이 5에서 10% 수준임을 감안해 포모를 경계하는 원칙을 세웁니다. 단기 급등 구간에서는 매매 대신 공부와 관찰을 우선으로 합니다. 세 번째, 자산 배분 점검을 주간 루틴으로 실행합니다. 기존의 금, AI, 태양광, 배터리 투자 비중을 점검해 은 관련 리스크와 기회를 장기적으로 학습하는 방향으로 비중을 조정합니다. 루틴은 간결한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실천 여부를 기록합니다. 대감기 비트. 최근 급변이 있었다면 우선 1의 비용과 구조 항목을 재검토해 선물룰과 수수료 구조가 영향을 미쳤는지부터 확정합니다. 이상 신호. 증거금 인상에도 실물 수요가 꺾이지 않습니다. 이상합니다. 보통 증거금이 오르면 단기 수요가 눌리는 게 일반적입니다. 최근 은시장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2026년 은가 폭발의 배경은 세 축이 겹친 현상입니다. 먼저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자원을 전략적 대상으로 다루는 움직임이 커졌습니다. 다음은 종이은 중심의 구조에서 실물 쟁탈전으로 전환되는 시장 역학입니다. 그리고 제도적 압력에도 불구하고 실물 인도 수요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결국 최근의 가격 급등은 이 세 축이 동시에 작동한 결과입니다. 의외의 연결고리가 보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은은 단순한 귀금속이 아닙니다. AI 반도체와 데이터 센터, 태양광, 전기차, 그리고 첨단 무기와 직접 맞닿아 있는 소재입니다. 이 목록을 보면 은이 얼마나 다양한 산업과 연결되는지 보입니다. 따라서 은 가격의 방향성은 단지 투자 수익률의 신호가 아닙니다. 은값은 미래 산업의 비용 구조와 경쟁력을 비추는 거울이 될 수 있습니다. 산업 간 수요 연결이 가격 신호를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이 점이 투자자와 산업계 모두에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주기별 실행 가능한 루틴을 제안합니다. 첫째, 일간 및 주간. 은값의 주요 흐름과 실물 인도량 변화를 꾸준히 살핍니다. 일별과 주별 차이를 관찰해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습니다. 둘째, 주간. 미중 정책 발표와 규제 변화를 요점만 체크합니다. 핵심 쟁점의 변화를 빠르게 포착합니다. 셋째, 월간. 한국 내 상품 구조, 실물 리스크 인도 절차 등의 변화를 검토합니다. 제도적 리스크가 어떻게 바뀌는지 점검합니다. 넷째, 분기별. 자신의 포트폴리오와 업무 분야별로 은 가격 변동이 미칠 파급을 점검하는 질문지를 작성합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당장 공격적으로 베팅하기보다는 이 루틴을 습관으로 만들어 정보를 축적하고 판단 근거를 쌓으시기 바랍니다.